안녕하세요. 대한경제TV 최중영 기자입니다.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 심영석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20대들이 집을 매수하려는 거를 주춤하고 있다. 2, 3년 뒤에나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매수 시기를 지금 좀 언제쯤 잡아야 할지. 원래 그 주식도 그렇고요. 집도 네네. 그렇고 떨어질 때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바닥점에 있는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보통 이야기하는 게 무릎에서 하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100% 무릎입니다, 지금은. 무릎 저는 이제 이하라고 보는데 거의 100% 무릎 수준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폭락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30% 떨어진다, 50% 떨어진다.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IMF 때도 30% 안 떨어졌거든요.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30대 후반 한창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라 가지고 잘 아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이 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태영 하나 그죠 지금 구청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제가 보니까 IMF를 겪은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그때하고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은 뭐냐 그러면 금매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금매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파트보다도 조금 떨어져 있는 아파트들 그죠? 뭐 이런 아파트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는 여러분 매입하시기 아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층이나 향을 골라서 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인한테 가서 깎아달라고 그래도 깎아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금매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도 매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황, 즉 말씀하셨듯이 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거 고민하시지 말고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매물에 집중하셔가지고 매입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동산 상승기였을 때, 즉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일 때 매도자 우위였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하락 국면에서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매수자 그러니까 즉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좋은 매물들 내가 몇 층을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남양을 가고 싶다 이러면 남쪽을 바라보는 아파트들을 골라서 매입할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전에 우리 상승기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보지도 않고 계약금 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골라서 좋은 상품을 그리고 또 깎아가지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저는 봅니다. 좋은 매물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다 이 말씀이시죠. 사실 근데 지금 어쨌든 무주택자들이 제일 좀 망설여 하는 게 결국에는 인구 감소와 인구 감소와 이어지는 주택 가격 하락 이게 이제 항상 좀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사실 더 주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를 좀 많이 이제 고려를 하시다 보니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그런 자료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그 자료에서도 사실은 40년 정도 되면 이제 하락 국면에 진입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크게 그런 거는 고민 안 하셔도 좋은 게 어쨌든 인구는 줄지만 우리가 지금 가구 수는 계속 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시장의 수요들은 어느 정도는 받쳐준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매입하시는 거는 조금 외곽 쪽을 매입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서울하고 접근성이 괜찮은 그런 지역들을 매입하셔가지고 계속 갈아타기를 하셔가지고 서울로 들어오시고 서울에서도 우리가 소위 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이런 지역으로 계속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40년, 50년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무도 사실은 예측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서도 40년 넘어서도 수도권은 좀 안정적일 거다. 왜냐하면 수도권 인구가 계속 느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집중하셔가지고 매입하시면 좋고 말씀드렸듯이 삼도심이 또 좀 부담된다 라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가 기본이 그냥 2, 30억 하니까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7광역 중심이라고 또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 계획들 보시면 이게 이제 마곡이라든지 잠실, 용산은 뭐 사실은 이제 3도심보다도 가격이 송파구보다 가격대가 높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지역이 되었지만 어쨌든 청량리 뭐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일자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청량리는 뭐 온갖 선이 이제 다 들어갈 겁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입하셔도 되니까요. 좀 잘 고르셔야 되는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미래의 고급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제일 많은 데가 서울에서는 어디냐 그러면 가산동이거든요. 가산 디지털 단지 가보시면 일자리 진짜 많죠. 일자리 진짜 많습니다. 근데 거기는 대기업도 없고요. 우리가 바이오, 뭐 2차 전지, 뭐 소위 이야기해서 게임.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납품하고 이런 데는 있겠지만 이 본류의 회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런 미래의 고급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의 양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겠네요. 어떤 직종에 일할 게 있는지를 좀 잘 살펴서 7광역권에서 잘 살펴보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20, 30대, 많게는 이제 40대 무주택자분들이 좀 항상 강남을 바라보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마용성, 항상 이렇게 높은 곳을 많이 바라보면서 너무 비싸다, 집을 못 산다. 다음 생에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 그런 분들을 조금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집을 뭐 여러 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집 마련 그냥 하는 거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집은 이제 심리적인 안정자산입니다. 집이 있으면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걸 금방금방 하거든요. 뭐 오늘 뭐 술 한잔 하자 이러면 또 파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깰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집을 뭐가 필요해서 금방금방 팔고 이러는 분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하다 보면 이게 자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은 이제 심리적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한 채 있으신 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지고 계시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떨어지고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한 채 정도 가지시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남을 계속 쳐다보시면 이게 평생 집을 못 사십니다. 그래서 일단 외곽 쪽이지만 좀 괜찮은 데를 사고 그 다음에 계속 갈아타기 해서 강남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좀 해보면 젊은 분이신데요. 뭐 이렇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럼 내 수준에 맞게 사라는 말이네요. 이러면서 아주 비꼬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준에 맞게 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그 벤츠 타고 다니시고 미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미래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국민연금 뭐 이런 걸로도 사실은 이제 풍족하게 사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택연금이라는 거를 집에 있으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뭐 좀 빠르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곽 수도권부터 좀 상급지로 진입할 수 있는 플랜을 잡고 조금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서 조금씩 집을 갈아타기 하면서 서울 안쪽으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아주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결국에는 좋다. 내 집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자산도 가져가고 심리적 안정도 취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자산을 갖췄는데 무주택자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보려면은 서울에 어디를 좀 보면 될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아직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노도강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도 보면 조금 오르는 단지들은 있거든요. 분명히 여기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재건축 이슈를 가지고 뭐 이게 재건축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슈가 있다는 건 호재니까요. 뭐 그런 데들을 잘 고르시면 사실은 오르는 데를 잘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가격 조정도 가능하니까요. 선택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 벗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빨리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조금 30년, 40년 이렇게 다 자꾸 이제 미래로 갈수록
외곽들이 이제 무너지는 게 눈에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신도시들이 망하고 이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여유가 있는 인구 수준입니다. 우리가 네. 일본보다도 아직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좀 외곽을 사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통 호재가 있고 그죠. 네.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GTX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뚫리니까요. 네. 이런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네.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를 갖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